또다시 힘든 한 주가 흘렀습니다. 이 주가지수라는 큰 산 앞에 그 지수가 빠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우리 주가지수 현재 위치와 함께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 모두가 발표에 초점을 맞췄던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 거기서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 3회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0.75%포인트라는 것은 모두가 또 언론도 예상을 했던 그런 퍼센트 포인트였고, 그와 함께 그 발표 이후에 이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이 파월 의장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잭슨 홀 이후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어서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침체가 얼마나 상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매우 그죠? 상당히 공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연준은 오로지 초점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겠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는 무시하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그러한 연준 의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도 또 전 세계 증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상당히 약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점도표에서도 연말 금리 목표치가 4.4%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이 점도표 레벨, 그리고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부각이 되었고, 아울러 내년 최종 금리가 4.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지만은 이 긴축의 강도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만큼의 그러한 하락이 얼마만큼 이어질지,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추세 상단 라인 그리고 하단 라인을 연결해서 단기 추세대를 그려놓고 있었는데, 이 추세대가 위로 아래로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렇게 추세대 하단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 추세대 하단 라인을 이탈과 함께 이제 당장 월요일날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만들었던 이 전저점이죠. 그렇죠? 이 전저점 라인을 당장 내일 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하락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전저점을 지켜주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전저점을 지켜준다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죠? 그렇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쌍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이 전저점 라인을 이렇게 이탈해 버린다면은 단기적으로 야, 이 전저점을 이탈했구나, 실망성 매물이 막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저점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점은 여기 좌측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가가 조금만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저점을 만들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 전저점인데 그대로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망성 매물로 인해서 전저점 이탈 이후에 주가가 쭉 밀리고, 그렇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실망성 매물로 하락하고 멈추면 다행인데 그대로 또 한 번의 하락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저점을 이탈함으로써 그만큼 이 어떤 특정 캔들의 라인을 이탈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그 라인대가 중요한 라인이라면 라인인 만큼 그것을 이탈한다면 실망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 당장 내일 그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캔들상의 전저점 라인과 함께 이제 이평선상으로는 요 빨간 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지난주 한 주 내내 계속해서 하락이 만들어졌죠. 이 짧은 5일 이평선마저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기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5일 이평선을 회복할 때까지는 코스피는 매우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세 상단 하단, 다행히 코스닥은 일단은 이렇게 추세 하단 라인을 이렇게 지켜주고는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전저점까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크게 밀려버릴 수도 있는, 테스트도 할 수 있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당장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모습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빨간 5일 이평선 요것을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줄여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죠? 추세가 계단식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고점을 높이지만은 고점대에서 이런 대략적인 추세대 라인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그렇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러한 하락 추세대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봉 차트. 주봉 차트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이 빨간 20주선 일봉 차트상 90일 이평선에 대략 해당되는데, 이 일봉 차트상의 9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봉상의 요 20주선, 파란 20주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는, 머리를 맞고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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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일봉상에서는 5일 이평선, 21이평선 회복도 해야 되지만 주봉상에서 요 20주선을 빨리 회복을 하는지, 또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20주선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횡보하는 과정이 나오는지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피 일봉, 주봉,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금 단기적인 그런 금리 정책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에 따라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다시 그러한 기대가 수그러들면은 또다시 하락이 나오고, 우리가 요 일봉 차트에서 봤듯이 추세가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주봉 차트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가 내려가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정 부분 현금 비중 확보, 조급함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내 자금에서 50% 정도 현금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겠다는 계획,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수 금액의 크기 조절,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당 매수 금액을 시장이 좋을 때는 한 종목당 예를 들어 100을 들어갔다면은, 전체 자금이 아니라 종목당 봤을 때 100을 들어갔다면 종목당 30에서 50%로 줄인다는 계획. 그렇죠. 매수 금액 크기를 조절해야 되고, 매수 타이밍의 연장,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즉 종목을 매수 시 하루에 목표 수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며칠 나눠가며 접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다면 하루에 분할 매수로 그 종목을 채우려는 목표 수량을 다 채워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자칫 하루에 목표 수량을 다 채우면은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날 오르더라도 다음날 그대로 빠지고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해서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1%, 2%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다음날 고스란히 토해내고 오히려 손실까지 볼 수 있는 그만큼의 추세를 만들지 못하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조금 사놓고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당장 내일 또다시 밀리면은 조금 사놨던 물량 정리를 해버린다던가,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도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때 돼서 또 물량을 늘린다던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연장시켜서 좀 길게 잡아서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매에 대한 확고한 믿음, 큰 손실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상승장과 달리 회복력이 부족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손절이 계좌를 지킵니다. 그렇죠. 1%, 2%, 3%, 4% 여기서 잘라낼 수 있는 것을 손절을 못함으로써 10%, 20%, 30%까지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어떤 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회복력이 부족한 하락장, 상승장일 때는 물려도 며칠 버티면 다시 올라와 줍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물리면 손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락장에서 큰 수익은 어느 누구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자입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말자. 누구는 뭐 이런 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더라. 그것은 그 사람만의 수익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 대다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장에서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매를 해서 손실이 안 나는 것만으로도 종목 선택 잘한 거, 대응 잘한 거, 그렇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를 쉬는 것은 수익률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매를 쉬어도 좋다는 것이죠. 이때 야, 나 시장 참여를 못해서 수익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걱정을 하지 말고 수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 예를 들어 만원짜리를 지금 당장 내가 100주를 살 수 있지만 만원짜리가 뭐 9,000원, 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110주, 120주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내가 자신이 없고 더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쉬어가면서 좋은 종목이 싸지면 싸질수록 그것은 내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싼 값에 물량을 늘렸던 그 수량만큼은 오히려 나에게는 수익이다.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싼 가격에 매수 수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야, 나 매매 안 한다고 해서 수익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쉬더라도 좋은 종목이 더 싸지면은 조금 더 지나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는 더 싼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내가 쉬더라도 수익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하기에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장도 간단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시장에서 어떠한 중점적인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은 때로는 심리적으로 매우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저 또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때로는 조급함,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 그러한 조급함에 욕심이 생기고 또 탐욕도 생기고,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그럴 때 또 큰 손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무서운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돌아가서 지금과 같은 시장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적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이것을 이탈한다면 또다시 하락 파동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